수사단장님, 아까 답변을 다 못하셨는데 체포 지시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단 한 번도 수사관들에게 가서 직접 체포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수사관 한 명 한 명 출동할 때마다 49명 전부에게 이것은 우리가 체포하는 것이 아니다. 체포가 아니다. 직접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가면 현장 상황이 그러하니 아마 정문도 출입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정문 외곽에 대기만 하고 있어라. 나중에 다시 지침을 줄 것이다. 그리고 직접 체포하는 것이 만약에 나중에 이송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수방서로 이송하도록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송을 할 때 또 저희가 직접 가서 잡아서 체포를 해서 이송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긴 특전사나 경찰 병력이 체포를 한 인원을 신병을 인계해 주면 그 인원을 인수받아서 차에 태워서 수방서로 이송만 하면 된다. 그리고 절대 저희가 무리하게 차량으로 정문을 출입한다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뚫고 들어간다거나 하면서 민간인과 접촉을 하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 민간인과 절대 부딪히지 마라라고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그 차에서 하차한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예, 예. 아무도 차에서 하차하지 않고 예. 그 정문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대로변에 차에 탄 채로 대기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우리 질의하시는 과정 중에 실제로 장관의 지시가 작전 사령관들한테 지시되는데 총장과 의장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군인 복무 기본법에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상급자로부터, 상급자라는 것은 2차, 3차 상급자도 됩니다. 지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시받은 그 하급자는 반드시 직속상관한테 보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장관이 직접 실제로 법대로 얘기하면 수방사령관이나 특전사령관한테 지시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수방사 특전사령관이 직속상관에게 다시 이런 지시를 받았다고 복창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명령계통의 군에 분명하게 명시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관은 의장과 총장을 함께 지휘하는 겁니다. 또 경계태세 2급 발령에 대해서 주의관이 판단할 때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황 조치를 위한 명령이 있을 수 있고 하나는 예방적 차원에서 조치할 수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1번 드리세요. 합참 의장님이 경계태세 2급 발령을 한 건 바로 예방적 조치로 선제적인 조치를 한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예하 부대에서 실제로 포고령이 전부 다 내려갔느냐 아니면 경계태세 2급 발령된 것이 예하 부대까지 내려가느냐 어느 것이 내려갔냐는 것이 사실은 예하 부대에서는 심각한데 어느 것이 내려갔어요? 경계태세는 일단 구두지시에서 먼저 전파된 걸로 저희들이 경계태세가 내려갔죠. 예. 그래서 실제로 예하 부대에선 경계태세 2급 발령에 의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실제로 계엄사와 의장님하고 제가 봐선 장관이 직접 지휘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해소가 된다고. 네, 김대우 단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초기 상태하고 좀 말씀이 많이 다르시는데 12월 2일 날 퇴근 전부터 사령관 집무실에서 참모장과 1차장 그리고 여타의 다른 임원들 간부들과 함께 23시 30분 경에 수사단 14명을 체포 명령을 하단 후에 00:25시에 체포조가 방첩사에 출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출동조가 10개의 출동조가 00시 나갔죠. 30분 사이에 출동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그러면 방첩사에서 정치인과 주요 인사에 대해서
체포하는 것이 아니었다면은 왜 방첩사에서 비협방카를 구금 시설을 점검을 하고 확인했죠? 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직접 체포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체포자가 지금 체포된- 나와 있잖아요 지금. 예? 체포자 출동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방첩사에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예. 직접 가서 체포하는 상황은 절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문도 통과할 수 없을 것이고 그리고 접근 자체가 안 될 것이다. 지금 상황 인식이 상당히 지금 동떨어져 있네. 저는 아니, 제가 지금 구체적으로 누구 시각까지 정확히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수사단장께서는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4명에 대해서 조별로 이렇게 명단 처음에 1조로 나갈 때는 원래 비상소집을 하고 난 뒤에 순차적으로 그 수사관들이 복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경찰하고 조사무부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그 경찰도 안 온다 그러고 조성무도 인력이 없다고 하니 사령관께 그렇게 보고를 드리니 사령관이 그럼 우리 수사관들이라도 먼저 빨리 출동을 시켜라라는 지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비상소집 후에 들어오는 수사관들에게 일단 순차적으로 먼저 출동을 하자. 출동해서 그냥 국회 인근에서 일단 대기하고 있어라. 그런 대기 개념에서 출동시키면서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반드시 국회 들어가기 전에 외곽에서 경찰하고 나중에 경찰 병력을 50명 보내준다고 했으니까 그 병력하고 합동조를 이뤄야 된다. 지금 그 우리 단장님 말씀이 이 자승자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승자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들어가십시오. 자, 의장님, 예. 본 위원장이 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나 우리 군이 계엄 지원을 위해서 대비태세 2급을 발령했다고는 저는 믿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의장님 답변에서 드러난 인식을 저는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만약 의장님이 계엄을 위해서 대비태세 2급을 발령하였고 우리 군이 거기에 복명한 상황이 가정하면 우리 군은 의장의 명령에 저는 따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엄에 동조한 사람은 의장님 뿐이죠. 그러나 그러한 주장을 우리 군 전체가 매도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장은 우리 의장님의 진술을 믿습니다마는 그와 별개로 우리 군의 명예를 내세워서 그 뒤에 저는 숨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두 번째, 의장님의 답변을 보면은 의장님은 시종일관 계엄과 우리 군을 분리해서 지금 생각하고 계신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은 계엄으로 우리 군의 안보 취약점이 발생했으니 대비태세를 격상을 하였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상계엄 그 자체가 이법 이혼이라는 점 그리고 그 이혼적 계엄에 우리 군의 동원되었점에 관해서는 일부러인지 아니면 몰라서인지 애써 지금 눈 감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이 비상계엄이 단순히 정치적 투쟁에 불과한 것입니까? 의장님의 부하인 우리 군 장병들이 동원되어서 국회와 선관위를 지금 침탈하는 그런 실제 상황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 의장님은 지금 어디에 계셨던 것이죠? 뒤통실에 있었습니다. 그래요. 장관님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랬죠. 근데 의장님에게는 이 계엄은 우리 안보나 국민 또 이 장병들의 생명과는 무관한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고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님은 계엄 당시 상당 시간에 국내 상황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가 아마 없을 겁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국회에 오셔가지고 지난번에도 그랬고 오늘 또 지금 가만히 그 태도를 보시니까 직을 거르니 우리 군의 명예를 말씀하시면서 본인과 우리 군의 억울함을 지금 강변하고 계실 저는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장님께서 우리 군을 매도하지는 않는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의장이 당시 의장으로서의 북한에 대한 안보 상황을 대응을 하려고 하시는지는 저는 몰라도 계엄 상황에 대해서 그 세력에 대해서 계엄 세력에 대해서 우리 장병들의 동원 또 우리 군이 국민과 장병 스스로의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런 시간들 그에 대해서는
그때 왜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것인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사실 우리 군이 국민에 충직한 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을 대통령이 정치적인 도구로 시켜놔서 지금 우리 군이 상당히 지금 멍들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비상계엄을 비호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합참에서도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합참 의장으로서 방지되고 또 막을 수 있다면은 뭐 제가 하는 것이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국민들한테 비상계엄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과 실망을 준 거에 대해서는 막중한 책임감도 느끼고 제가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이 비상계엄 이 자체를 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저희들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은 안보 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전방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모든 장병들이 모든 것이 여기 함몰되는 것은 저는 원치 않다는 겁니다. 합참이 사실 들어와서 상황을 국내 정세부터 정확하게 판단해서 더 잘했다면은 더 빨리 끝낼 수 있었다면은 그거는 지탄을 한다면은 합참 의장이 당연히 지탄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은 이 경계 태세를 설정한 것이 만약 계엄을 지원하기 해서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계엄을 위해서 일하는 대비돼서 일입니다. 2급을 발령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런 예. 말씀을 제가 전제로 저희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이 상황이 상당히 혼란스럽고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량적인 평가가 군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정성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어떤 상황을 머리에 그릴 수 있겠습니까? 저도 처음이라는 이 비상계엄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제가 판단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일단 국가와 국민의 어떤 안전조치, 군의 경계태세를 올려야지만이 제가 유지하고 있는 부대들에 대해서는 통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의장님의 말씀을 믿는데요. 우리 군의 어떤 명예 뒤에서 숨어서는 저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쉽지 갖고 않습니다. 가만히 계해 보세요. 그리고 사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충직한 우리 군을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치 도구화돼서 우리 군이 상당히 괴롭고 힘들은 것은 주지의 사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좀 우리 장관 대행님이나 우리 합참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치유법을 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심야가 상당히 깊었습니다만은 이 질의를 하실 의원님이 계십니까?